2026년 5월 20일 미국 정부는 라울 카스트로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94세이며 쿠바의 전 대통령이자 피델의 형제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마두로를 체포하기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쿠바가 끝나가고 있을 수도 있는 이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쿠바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혁명 포스터에 나오는 쿠바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에서 오래된 자동차와 거리의 음악으로 등장하는 그 성도 아닙니다. 2026년의 쿠바는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밤 10시 아바나시를 상상해보세요. 불이 켜진 곳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병원도 운영되지 않으며 선풍기도 없습니다. 오직 더위와 어둠 그리고 침묵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3월에만 최소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섬 전체의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한 달에 3번이나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병원 운영이 멈췄고 수술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인도에서 장작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수십만 명의 쿠바인들이 일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공산당 본부를 공격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전으로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65년 동안 이어진 것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바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2026년 1월 3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10년 넘게 나라를 통치했던 그 남자는 미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쿠바에게는 즉각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가장 큰 석유 공급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약 26,000배럴의 석유를 쿠바로 보냈습니다. 쿠바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마두로가 권력을 잃자 그 흐름은 멈췄습니다. 하루아침에 트럼프는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는 어떤 나라에도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긴급 지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월에 석유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불빛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트럼프에게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던노 독트린입니다. 도널드와 먼로 독트린을 합친 이름입니다. 1823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정책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영향권이며 외국 열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개념을 21세기에 맞게 업데이트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먼로 독트린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네수엘라였고 그 다음은 이란이었으며 쿠바가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는 석유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들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쿠바 해안선을 따라 감시 비행을 늘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비행입니다. 이란 공격 전과 같은 비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움직임은 5월 14일을 일어났습니다. CIA 국장 존 매트클리프가 쿠바에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기자들과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와 만났습니다. 쿠바 내무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쿠바 정보국장 본인도 만났습니다. 쿠바 정부에 따르면 피델 카스트로를 600번 넘게 안살아를 했던 바로 그 기관이
이제는 정권의 후계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래클리프는 트럼프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쿠바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의미심장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래클리프는 쿠바인들에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라울의 손자는 래클리프를 만나기 전에 이미 미국인들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권의 후계자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소 수순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인들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혐의는 1996년 2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오후 쿠바계 미국인 단체인 구조를 위한 형제들 소속의 무장하지 않은 2대의 비행기가 국제 영공에서 플로리다 해협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쿠바 군용 전투기가 두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4명이 사망했으며 3명은 미국 시민, 1명은 영주권자였습니다. 쿠바인의 해상 탈출을 돕던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는 군 지도자들을 소집해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쿠바는 오늘날까지도 해당 비행기들이 자국 영공에 있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항공기관은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들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소 발표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30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소는 과거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하기 전에 바로 이와 똑같은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법적 문서, 행동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이제 라울 카스트로는 미국의 형사 기소장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주에 폴리티코 신문은 펜타곤이 이미 군사적 선택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정밀공습, 정권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군사적 경고, 그리고 대규모 지상 침공까지 있습니다. 정부에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쿠바가 석유 봉쇄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이란 승리로 인해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바인들은 예상보다 더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를 침공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5월에 악시오스 포털은 쿠바가 300대가 넘는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고 이란이 중동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드론입니다. 실전에서 테스트된 것입니다. 이제 플로리다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쿠바는 단순히 무장한 것만이 아닙니다. 쿠바는 내부적으로 이 드론들을 사용해 관타나모 기지, 미군 군함, 심지어 플로리다의 키웨스트시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임박한 공격의 징후를 보지 못했지만 쿠바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정부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외에도 쿠바가 왜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적어도 2019년부터 중국은 쿠바에서 전자 첩보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 및 해상 이동을 14,000km 이상 감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섬에 정보 수집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쿠바는 단순한 이웃 공산 정권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의 적들이 미국을 가까이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입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울의 손자도 이미 협상 중입니다. CIA는 제안이 이미 나와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길은 힘입니다. 기소가 존재합니다. 군사적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감시 비행도 존재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쿠바의 미래를 바꾸지는 못할 것,
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정권을 피해 도망친 쿠바인들의 아들입니다. 그는 외교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호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중국의 스파이 기지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카리브 지역이 다시 미국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일어날 일이 그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쿠바가 외교로 무너질 거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힘으로 무너질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